이번 세션은 디지털 전환의 시대, 광고의 미래를 말하다라는 세션인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광고나 미디어 환경에서 디지털에 대한 부분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비디지털로 분류되던 미디어들도 변화를 같이 맞고 있는데요. 이러한 환경에서 전통적인 미디어와 또 디지털 미디어의 접점에 있는 회사의 임원분들을 모시고 디지털 전환 시대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광고의 미래에 대한 대담을 나누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다트미디어의 장성현 전문님과 오늘의 DMC 양준모 대표님 모셨는데요. 간단히 지금 하시고 있는 일과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준모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의 DMC의 양준모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그 프로그래머틱 플랫폼을 만들고 운영하는 회사고요. 크로스타겟이라는 DSP, 그 다음에 엑셀비드라는 에드익스체인지, 그 다음에 NCPI 플랫폼인 에이폴리오 같은 세 가지 종류의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 프로그래머틱이 웹이나 또는 모바일에서만 활용되는 게 아니라 그 전통 매체였던 TV나 OH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그 개발을 하고 향후에 이런 부분이 서비스가 될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딥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세션 주제처럼 두 회사 모두 디지털과 또 비디지털 약간 접점에서 지금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실제에서 느끼시는 온도는 좀 어떠신지 이전과 지금 뭔가 어떤 변화를 좀 체감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2014년에 프로그래머틱 쪽을 하겠다라고 해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매체 중심으로 아무래도 광고가 진행되다 보니까 그 프로그래머틱에 대한 이해는 전혀 없으셨어요. 그래서 저희를 보고 매체사라고 해서는 도대체 무슨 소린가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DSP면은 광고주를 위해서 일하는 플랫폼인데 왜 우리를 보고 매체사라고 하지? 근데 최근에는 최근 한 2, 3년 사이에 광고주분들이나 그 다음에 대행사분들이 데이터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높아지셨어요. 그래서 예전처럼 클릭당 얼마야, 매체 어디다가 이런 질문이 아니라 어떤 타겟한테 나가게 하고 싶은데 어떤 데이터를 갖고 있냐, 이 데이터를 A라는 데이터랑 B라는 데이터를 교집합을 한다든가 차집합을 한다든가 사칙 연산에 대해서도 이제 되게 많이 아시고요. 매체 중심에서 아무래도 또 그 오디언스 중심으로 변했고 이 부분은 그동안에 게임든 CPI 캠페인도 되게 많았었잖아요. 그 다음에 국내 및 해외 애널리틱스 업체들이 많이 들어와서 국내 마케터들의 데이터에 대한 이해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그분들이 광고주로서도 대행사에서 활동을 하면서 광고를 보는 시각 자체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또는 저희와 관련된 또는 다른 DSP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고 있었는데 최근 코로나 때문에 저희도 걱정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3월달 같은 경우에는 대형 광고주가 빠져나가면서 매출이 반토막이 된 거예요. 그런데 모바일 커머스를 중심으로 해서 광고 예산이 막 늘어나서 한 5월 정도 되니까 이게 다 회복이 되더라고요. 물론 중소형 광고주나 그 다음에 여행 관련된 광고주들은 집행이 많이 빠졌지만 어쨌든 간에 광고 집행의 자동화라는 측면에서 프로그래머틱이 등장을 했었는데 이게 확대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보는 느낌은 최근에 어떤 디지털화에 대한 느낌은 그런 변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게 디지털 번역의 기술의 변화랑 똑같은데 실제로 지금 주목하고 계시는 에드테크 기술은 어떤 것이 있으신지 기술 얘기는 많은데 실제로 업무에는 어떻게 진짜 적용이 돼가지고 지금 현재는 이 정도는 하고 있다 정도 말씀 주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 대표님부터 기술에 대해서 먼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최초에 오디언스 타겟팅을 할 때 데이터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했던 게 뭐였냐면은 저희가 안드로이드 중심으로 타겟팅 광고를 하는데 어떤 앱을 설치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보면은 사람들이 원하는 관심사라든가 행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적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저희가 앱 설치 데이터들을 잘 활용을 해서 타겟팅 광고를 했어요. 이게 사실 카올리나 이런 회사들이 예전에 했던 기술인데 이거를 자동화시킨 건 저희가 처음 했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행 앱이 많이 깔려 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직장인 관련 앱인데 예를 들면 리멤버 쓰시는 분하고 그 다음에 그 블라인드 쓰시는 분은 연령대도 다르고 그 다음에 관심사도 완전히 달라요. 아무래도 블라인드는 좀 더 젊은 층이다 보니까 그 이 오디언스 세그먼트가 어떠냐면은 그 여행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아요. 이런 부분들 저희가 분석을 할 수가 있게 됐고, 그 다음에 뭐 리멤버 같은 경우에는 그 자기 개발에 대한 욕구가 많으세요. 연령대가 높으시면서 딱 보면 영어, 중국어, 일본어 관련된 앱들도 또 탑재가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 오디언스들을 그 다방면 분석을 하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그 SK 플래닛이 11번가 티맵, 그 다음에 OKKC백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데이터 매니지먼트 플랫폼 사업을 시작을 했었는데, 랩이나 또는 그 종대사 대상으로만 영업을 하다가 저희가 이 부분을 연동을 하자라고 해서 최초 연동한 DSP가 또 저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그 와이파이 실내 위치를 측정하는 또 스타트업이 있어요. 뭐냐면은 저희가 지금 엘타워, 그러니까 이름이 엘타워 들어와 있고 지금 6층이다라고 하면은 지금 6층에 방문했던 이력들을 가지고 타겟팅을 할 수도 있어요. 그분들은 그 이 위치에서 특정 와이파이 신호를 잡아서 그거를 DB를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누군가 여기 방문을 하면은 이 사람이 양재동 엘타워에 온 이력이 있구나 또는 왔구나라는 걸 가지고 타겟팅을 하는 거죠. 지금 현재 그 통신 3사 같은 경우에 IPTV에서의 시청 이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수집을 해서 각사가 또 DMP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향후에는 그 모바일하고 연동돼서 이 사람이 모바일에서의 행동뿐 아니라 그 집에 갔을 때는 또 어떤 행동을 하는지 이런 부분까지 그 분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모바일에서 IPTV까지 지금 현재 실제 사용화 되고 있는 기술에서 많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TV가 점점 디지털화 되는 부분이 이제 더 많은 걸 말씀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도 조금 더 말씀 주실 수 있는 게 혹시 있을까요? 네. 워낙 비밀이 많아가지고요. 근데 그 하나 좀 그 재밌는 말씀을 드리면은 그 우리나라의 그 저희 셋탑박스 보급률이 한 99% 정도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방송을 본다라고 하면 전파를 통해서 콘텐츠를 받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한 5% 정도만이고 대부분의 집에는 그 우리가 TV를 볼 때 안드로이드 셋업이 앞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조금 크고 둔탁한 폰이 앞에 있다. 통신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광고 매출이 크지 않은 부분인데 방송 쪽이 한 3조가 넘지 않습니까? 근데 유튜브나 이런 데로 뺏겨버리면서 방송 쪽에서 이런 부분들을 디지털화하거나 프로그래머틱화 하는데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그 시청률이, 말씀하신 시청률이 매년 10% 단위로 떨어지는 거예요. 지상파 같은 경우는 10% 내외 정도 수준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발등에 불이에요. 그래서 통신사랑 손을 잡고 지금 그 지상파에서도 가구마다 다른 그 광고가 나갈 수 있도록 그 사람의 어떤 그 행동이라든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가구 구성원에 따라서 다른 광고가 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예를 들면 KBS 같은 경우에는 수신료를 받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덜 적극적이고 MBC는 지금 난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MBC 같은 경우는 지금 그 광고가 나가려면은 방송이 나간 다음에 그 광고가 나오잖아요. 그때 그 광고가 나간다는 큐 신호를 보냈는데 그게 아날로그였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디지털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IPTV사 같은 경우에는 그 SK 브로드밴드가 제일 열심히 하고 있고 유프를 따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방송사는 지금 그 MBC가 되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내년 상반기 중에는 시범적으로라도 우리가 방송을 보는데 똑같은 방송을 보는데 내가 보는 광고랑 다른 사람이 보는 광고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계속 진화를 하고 있는데요. 마케터가 무엇을 준비하는 얘기를 하기 잠깐 전에 이제 기술을 얘기했으니까 저희가 좀 미디어 측면을 많이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컨텐츠 측면을 조금 얘기하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디지털화가 되면서 어떤 사람들은 미디어가 정말 중요해,
어떤 사람들은 컨텐츠가 제일 중요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두 분이 보시는 관점은 어떤 관점이신지, 뭐 이전에는 미디어와 컨텐츠를 보는 관점이 됐지만 둘과의 연관성은 지금 현재 좀 이렇게 바뀐 것 같다든지 이런 말씀 해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윤희원 대표님도 네 말씀해 주실까요? 네. 그 사실 미디어 크리에이티브 뭐 오디언스 타겟 뭐 이렇게 나누는 거는 그냥 편의상 나눈다라고 생각해요. 결국 합쳐져야 이게 총체적 경험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미디어에 맞는 크리에이티브가 올라가야만 그 성공적인 캠페인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 이전에 그 유플러스 같은 경우에 그 엘리베이터 광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광고가 있다가 잘 안 돼서 이 부분을 포커스 미디어라는 회사한테 매각을 했죠. 근데 이분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거기 있던 아마 그 엘리베이터 타시면은 요즘 아파트들 보면은 그 포커스 미디어 광고 되게 많이 보실 거예요. 그 단말기도 괜찮고 세로로 돼 있으면서 크리에이티브도 되게 괜찮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컨텍스트 환경에 맞는 형태로 크리에이티브를 다시 제작을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광고주 입장에서도 만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전에는 그 아파트마다 이게 뚫는 게 힘들 텐데 지금은 그게 없으면 우리 후진 아파트 아니야? 엄마 우리 아파트는 왜 이런 거 없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미디어랑 그 크리에이티브가 별도로 노는 건 아니고 미디어와 컨텐츠가 같이 있어야 되고 또 적절한 타겟한테 광고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가 뭐가 더 중요하다, 뭐 덜 중요하다 이런 것보다는 다 중요한 게 아닌가. 물론 예를 들면 리타겟팅 광고할 때는 오디언스가 제일 중요하겠죠. 매체보다. 하지만 뭐 오디언스 시대니까 이제 매체는 중요하지 않다. 또는 크리에이티브는 죽었어. 이러지는 않아요. 게다가 지금 보면은 뭐 검색도 있지만 일반적인 DA 광고 시장에서 점점 보면은 뭐 유튜브도 있지만 향후에는 OTT에서의 그 광고도 앞으로는 꼭 넷플릭스처럼 뭐 서브스크립션 베이스나 또는 어떤 트랜잭션에 따라서 유료로 판매를 하는 OTT뿐만이 아니라 유료면서 광고를 하는 뭐 이런 방식으로 미디어가 진화를 할 거기 때문에 OTT 또는 모바일 동영상에서의 크리에이티브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런 부분도 많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청년분들이 질문을 좀 많이 해주고 계셔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면요. 아까 양주환 대표님이 잠깐 언급해 주시긴 하셨는데 OTT 쪽이 조금 더 궁금하신 것 같아요. 저도 체감하면은 이용량은 정말 많아지는데 이쪽은 앞으로 현재는 이 정도까지 광고로서 접근이 되어 있고 또 앞으로는 어느 정도 이제 광고로서 이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걸 코멘트를 조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옥수수랑 연동을 해서 직접 광고를 한번 쏴봤어요. 그러니까 모바일에서 행동 데이터를 가지고 옥수수에다 광고를 쏴봤는데 상당히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일반 텍스트 광고나 또는 배너 광고에 비해서 한 15초 내외의 어떤 스토리를 텔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브랜딩도 되면서 어떤 브랜드에 대한 호감이 생기고 실제로 구매나 이런 전환에 이르기까지 어떤 퍼포먼스는 상당히 좋았거든요. 향후에 저는 넷플릭스까지 포함해서 광고를 일부 포함하는 형태의 A반 형태의 OTT로 다 변화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최근 오늘인가 어젠가도 보니까 MBC 유니버설이 내놓은 OTT가 피콕이라는 OTT를 런칭을 했는데 기본 정책이 뭐냐면 광고를 보면은 월 4,900달러, 그 다음에 광고를 안 보면은 아마 7.99달러인가 9.99달러인가 이 정도로 해가지고 사용자들도 좀 이분해가지고 접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OTT는 광고가 나올 것이냐 안 나올 것이냐가 아니라 어떤 특정 세그먼트에 따라서 광고를 많이 보여줄 수도 있고 적게 보여줄 수도 있고, 그리고 기존의 OTT나 IPTV에서의 광고가 아무래도 오디언스는 생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광고였기 때문에 효과가 당연히 유튜브보다는 떨어졌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에드텍 부분에서 타겟팅이나 이런 부분이 발달을 하면은 지금 현재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적용이 되면은 기존에 뺏겼던 유튜브에 뺏겼던 부분들 일부 찾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디지털 전환의 시대, 광고의 미래를 말하는 어떻게 보면 되게 큰 주제를 얘기하고 있긴 한데요. 말씀하신 걸 종합해보면 마케터가 정말
해야 될 게 정말 많을 것 같긴 한데 이러한 시대에 보시기에 내가 지금 마케터라면 무엇을 좀 준비하고 무엇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 마케팅 컴퍼니 순위를 따지면요, 뭐 WPP나 이런 회사들 당연히 뭐 1, 2위에 있는 거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는 뭐 덴츠 이런 회사가 한 5위쯤 해요. 근데 6위부터 10위까지는 어디냐면은 뭐 IBM, PwC, 그다음에 뭐 액센추어, 딜로이트 이런 회사거든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얘네들 다 컨설팅 회사들이에요. 컨설팅 회사들이 과거에는 그 회사나 기관에 비용을 줄여주는 쪽에 컨설팅에 주력을 했는데 다 하고 나니까 남는 게 비용을 쓰는 쪽이더라. 근데 그 기존의 전통적인 그 에이전시에 비해서 이 사람들이 잘하는 게 좀 더 멋있게 컨설팅을 잘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중심으로 접근을 해서 되게 그 뭐라고 할까 설득력 있는 그런 접근을 하는 거죠. 이 크리에이티브 A안이 있습니다, B안이 있습니다, C안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감성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숫자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컨설팅 기반의 회사들이 급속하게 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그 중소규모의 신규 에이전시들이 야 우리는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시장을 확대해 나갈 거야 이렇게 움직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만약에 지금 이 시장에 들어오는 마케터라고 하면은 나는 마케팅 컨설팅을 하는 마케팅 컨설턴트야. 그럼 거기에 딸린 건 뭐야? 라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더 숫자에 강해지고 데이터에 강해지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혼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되게 많이 있고 교육도 많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런 어떤 커뮤니티에서의 교류나 이런 부분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좀 자기 커리어를 개발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청중분들이 질문하신 걸 몇 가지 더 여쭤보고 세션은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양주배 대표님께 이제 질문을 주신 분이 계셨는데 맞춤형, 방송사 맞춤형 광고 노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신가 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자세히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방송에서 맞춤형 광고를 내보낸다라고 할 때 미국 같은 사례는 여기는 뭐 기후대도 다 다르고 사는 거주 지역에 따라 인종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시청 이력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저희가 시청 이력 가지고 한번 그러니까 연령별 성별로 한번 쭉 뽑아봤는데 작년인가 미스터 선샤인 나올 때는 전 연령층에서 1위가 미스터 선샤인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의 관심을 특정할 수 있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골프라든가 낚시라든가 모수가 너무 작아가지고 그걸로 어떤 세그먼트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모바일에서는 지금 이 사람의 행동, 관심 뭐 이런 정보들을 많이 모으고 있잖아요. 카드사도 자기 정보 주려고 해. 요즘 또 마이데이터 사업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아예 대놓고 익명 정보에 대해서는 얘네들 왔다 갔다 그냥 자연스럽게 써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 정보가 있는데 이걸 TV에 갖고 오려고 해요. 어떻게 갖고 오냐면은 일단 TV 단말하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하고 같은 와이파이를 보고 있을 때 이 사람이 여기 거주하는구나 이런 방식으로 시도를 합니다. 물론 앞 세션에 보면 모비도라는 회사가 나왔었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귀에 들리지 않는 소리를 가지고 핀테크나 이쪽으로 접근하시는 이런 사업도 진행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스타벅스에 가면은 내가 어느 정보인지 아는 게 왜 그러냐면 거기 스피커에서 귀에 들리지 않는 소리로 해서 폰이랑 동기화를 해요. 그래서 강남 1호점 스타벅스다라고 하면은 굳이 그게 GPS나 이런 기술을 쓰지 않아도 여기가 강남 1호점 스타벅스구나 알고 있어요. 그런 방식으로 TV랑 매칭을 하는데 이 부분이 지금 하반기부터 연동을 시작을 해요. 좀 대규모로 연동을 시작을 해서 예를 들면은 제가 만약에 관심이 중국어가 관심이다, 중국에 갔다 온 적이 있다, 중국에 여행을 가고 싶다 라고 하는 관련 앱을 깔거나 상품을 사거나 또는 가보거나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TV 광고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광고가 나가도록 누군가 입찰에 참여를 할 거예요. 실시간으로. 이런 방식으로 TV에서 맞추는 광고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조금만 5,000원 드리면은
기술은 있는데 예산을 소진할 수 없을 정도의 재원밖에 없는 거예요. 인벤토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했다가 다시 안 하고 했다가 다시 안 하고 그랬는데 일단은 그 통신 3사가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마 OTT까지도 같이 포함해서 일단 재원을 충분히 확보를 한 다음에 이걸 터뜨리자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그 현재 캠페인에서 느낄 수 없는 게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광고의 미래라는 엄청 큰 주제로 얘기를 하고 했었는데요. 지금 하시는 업무 자체가 저희가 이제 광고의 미래랑 다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제 앞으로의 계획, 사업 방향이 어떤지 소개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되게 생각보다 많은 회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데이터 기반의 사업을 하길 원하세요. 그러니까 롯데 같은 경우에도 롯데원이라고 론칭했는데 문제는 많지만 어쨌든 데이터 중심으로 움직여야 된다라고 해서 자체적인 DMP를 지금 구축을 하고 있고요. 구축을 하면은 뭐 자기들만 쓸 수도 있지만 이걸 또 어떻게 활용할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각 아까 통신사들이 다 DMP를 구축을 한다. 솔직히 말하면 난리도 아닙니다. 왜냐면은 이 에드텍 업계에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DMP를 구축해본 사람 자체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저희 같은 회사, 뭐 NHN, 그 다음에 뭐 IJ웍스, 그 다음에 몇 개 회사에 몇 명밖에 없는데 갑자기 그룹에서 야 앞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해야 되니까 사람 불러가지고 이거 해. 돈 주면 되잖아. 돈 줘도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 그래서 장사가 잘 되는 게 TG360. 네, 엄청 불러다니고 계시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러면 처음에는 데이터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아, 우리 회사만 갖는 거야. 근데 조금만 더 지나면 얘 커머더티화돼요. 데이터가 그냥 돌아다녀요. 그래서 우리 회사는 왜 데이터가 없을까 이런 부분보다 지금 조금만 더 지나면 데이터가 활발하게 유통될 것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끌어오는 작업들을 잘하는 회사가 앞으로 성공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데이터를 접근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나는 개인이고 그 다음에 우리 회사는 되게 작은 회사, 우리는 데이터를 안 하는데 근데 조금만 더 지나면은 쉽게 데이터를 쓸 수 있는 환경이 오고 영업사원들이 여러분한테 알아서 찾아갈 거예요. 네, 그때 잘 활용을 해야죠. 그때 내가 준비가 된 상태가 되어 있어야 돼요. 네, 고맙습니다. 많이 말씀 나누고 싶지만 이제 다들 집 가셔야 돼서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전환의 시대 광고의 미래를 말하다 세션은 여기서 마치고요. 수고해주신 온누리 DMC 안중근 대표님과 다트미디어의 장찬호 전무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